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오늘은 벨기에 hen트에서 뛰고 있는 홍현석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홍현석 선수가 벨기에 리그에서 골을 넣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이 선수가 누구인지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정말 잘하고 있거든. 진짜 보고 있으면 축구 영리하게 재치있게 센스있게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여기에 쿠팡 플레이에서 제가 벨기에 리그를 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새끼야, 내 새끼. 내 새끼를 밀어줘야지, 우쭈쭈 해줘야지. 그래서 홍현석 선수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함께 출발하시죠. 먼저 홍현석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홍현석 선수는 1996년생으로 서울태생입니다. 그래서 서울 신정초등학교, 울산현대중학교, 울산현대고등학교를 거쳐서 2018년도에 울산현대에 입단하게 됩니다. 근데 울산현대에서 플레이가 거의 없었죠. 출전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울산현대에 입단하자마자 당시에 유망주들을 뽑아서 해외 클럽에 임대 보내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홍현석 선수가 뽑히면서 독일 3부 리그에 운터하잉에 임대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잘해. 그러다 보니까 린치의 산하 구단인 유니오스에서 또다시 홍현석 선수를 임대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잘하는 거예요. 결국 2020년에 린치가 홍현석 선수를 완전 영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즌에 홍현석 선수가 주전으로 활약을 하면서 공식 경기에서 무려 한 골 7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공식 경기가 39경기 출전했는데 어마어마한 활약을 했고 주축으로 뛰었단 말이죠. 유럽 대항전에서 골을 넣었어요. 골이 많은 선수는 아니지만은 팀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도움도 많이 기록하고 공격의 윤활유 역할도 하고 공수 연결 역할까지 해내는 선수였단 말이죠. 그 결과 이번 여름에 hen트가 무려 이적료 150만 유로를 투자해서 이런 표현하니까 좀 웃기다. 무려 이적료 150만 유로 하니까 지금 뭐 몇천만 유로, 1억 유로 막 이렇게 얘기 나오는 시대. 근데 벨기에 리그에서 어떤 선수를 영입하는데 150만 유로를 투자했다? 이거 적은 금액 아닙니다. 그건 hen트가 이 홍현석 선수를 눈여겨봤고 그리고 홍현석 선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지불한 이적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계약 기간도 3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홍현석 선수가 벨기에 리그에 데뷔하게 되는 거죠. 물론 유소년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홍현석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정초등학교 시절에 너무나 놀라운 활약을 펼쳤던 선수니까 차원군 축구교실 대상도 수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현대고 시절에는 현대고가 6관왕을 차지하는데 중심으로 활약을 했었던 선수고요. 그러다 보니 청소년 대표팀에도 이름을 올리면서 출전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K리그 팬들이라든가 해외리그 팬들은 역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홍현석 선수를 여러분에게 쫙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팍팍 홍현석 선수를 밀어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여름에 린치에서 hen트로 이적했고 이거는 오스트리아 무대에서 벨기에 무대로 둥지를 옮겼다는 얘기인데 벨기에 무대에서 데뷔전에서 데뷔골 넣었어요. 데뷔하고 29분 만에 바이시클 킥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4라운드 오스텐더전에서 결승골을 넣었거든요. 그러면서 hen트의 승리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매 경기 선발로 뛰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5라운드 안더레어트전, 7라운드 샤를로아전 계속해서 골과 관련이 있는 활약을 해줍니다. 네, 안더레어트전에서는 박스 안쪽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수의 반칙을 유도해냈고 PK를 얻어냈고 이 PK는 홍현석이 아니라 쿠이퍼스가 처리를 했는데 쿠이퍼스가 이 PK를 골로 만들어내면서 그 골이 결승골이 됐거든요. 그래서 hen트가 1대0으로 승리했어요. 그리고 지난 샤를로아전 같은 경우에도 22분에 사무아제의 크로스를 돌아 들어가면서 헤더로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선제골이었거든요. 물론 이 경기는 수비수인 오쿠무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 속에서 경기에 임하다 보니 1대2로 역전패를 당하긴 했지만 홍현석 선수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리그 기록만 봤을 때 리그 4경기에서 2골 1개의 PK 유도거든요. 지금 뭐 거의 해결사급 활약이야. 팀 내에도 득점 2위입니다. 네, 쿠이퍼스가 4골 그리고 홍현석이 2골이거든요.
그 정도로 팀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 사실 홍현석 선수가 1라운드 오스텐더전 데뷔전 치르고 나서 데뷔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인터뷰에서 내가 골을 많이 넣는 유형은 아닌데 나는 패스를 즐겨하는 선수인데 나도 이 골에 놀랐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정말로 놀라운 활약을 이어가고 있어요. 물론 유럽 대항전에서도 선발로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헨트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지만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에서 결국 탈락하면서 지금 컨퍼런스 리그에서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소화를 했는데 여하튼 홍현석 선수가 팀의 중심으로서 에이스다운 활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홍현석 선수가 어떤 점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에이스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잖아요. 홍현석 선수의 스타일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일단 홍현석 선수는 중앙 쪽에서 많이 뜁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본인도 얘기했어요. 6번, 8번, 10번 소화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중앙 쪽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다 소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헨트의 바나조브룩 감독 같은 경우에는 홍현석 선수의 전술적인 능력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측면에 기용하기도 합니다. 유럽 대항전에서는 오른쪽 측면에 기용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도 수적 열세였잖아요. 그 가운데 홍현석을 미드필더 중에서 왼쪽에 뒀다가 오른쪽에 뒀다가 위치를 계속 바꿔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측면 플레이도 능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술적인 이해력은 정말 뛰어난 선수예요. 포지셔닝에 대한 이해력이 정말 뛰어난 선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홍현석을 딱 처음 봤을 때 느낌은 축구 지능이 정말 뛰어나다. 그리고 시야 자체가 정말 넓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사비 에르난데스 영상 보면 패스를 받고 패스를 주기 전까지 주위를 한 3번 정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동료들의 위치, 상대의 위치 다 파악한 다음에 패스 타이밍을 빨리 가져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홍현석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거의 라마시아 출신이라고, 울산 현대고 라마시아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 정도로 원터치 패스에 매우 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의 시발점 역할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연결고리 역할도 많이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이 뛰어요. 경기당 11km에서 12km 정도는 뛰거든요. 끊임없이 뜁니다.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올 때 앞으로 가서 부딪혀줘요. 많이 뛰니까. 결국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대 공격을 지연시키거나 차단시켜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적인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는 움직임,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플레이를 연결해주는 그 상황에서 전진 패스라든가 아니면은 컷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노력을 합니다. 왼발킥이 또 정확한 편이고요. 장점만 좀 말씀드렸는데 단점도 있죠. 네, 단점 없는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피지컬적으로 조금 더 강해질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벨기에 리그에서는 지금 홍현석 선수의 패스 타이밍이 빠르기 때문에 상대의 압박을 쉽게 뚫고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상위 레벨로 가면, 상위 리그로 가면 이 홍현석 선수의 피지컬적인 문제가 결국은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지컬이 더 향상이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슈팅 욕심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왜 그런 인터뷰를 했는지 알겠어요. 자기는 골보다는 도움을 기록하는 게 더 좋다는 인터뷰를 한 이유를 알겠어. 자신에게 슈팅 코스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가 보이면 바로바로 밀어주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플레이 자체가 좀 이타적이야. 근데 사실 해외 리그에서 뛸 때에는 슈팅 코스 열리면 때려야 됩니다. 확실한 기회 아니면은 슈팅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좀 욕심을 낼 필요성은 있어 보여요. 그러면 골은 더 많이 따라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드리블을 조금 더 활용하고자 노력도 할 필요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볼을 주고 공간으로 움직인 다음에 볼을 받고 다시 전진 패스하고 또는 공간 쪽으로 움직인 다음에 볼이 왔을 때 컷백하거나 크로스하고 이런 모습으로 경기에 임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순간적으로 드리블로서 돌파할 때는 과감하게 돌파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헨트가 수비 라인에 3백을 쓰거든요. 사실상 5백 아니겠어요? 그럼 역습 전개할 때에는 앞쪽에 공간이 많이 열려요. 그런데 홍현석 선수가
수비 라인에서 볼을 잡고 앞으로 전진할 때 패스 타이밍을 빨리 가져가고자 패스를 시도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밀고 올라갈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벨기에 리그에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벨기에 리그에서는 그만큼 홍현석이 빠르게 패스를 하고 공간으로 움직여주고 그러면서 아예 그냥 hen트의 중심으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 실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지금 어린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선수가 벨기에 리그에서 아예 은퇴를 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벨기에 리그에서 어느 부분들을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좀 수정 보완해 놓을 필요성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벨기에 리그 적응이 지금 걱정됐는데 이제는 그 다음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hen트에서 입지가 어떠냐? 왜 제가 벨기에 리그 적응은 뭐 거의 마쳤다. 벨기에 리그는 잘할 수 있다. 근데 그 다음이 기대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hen트에서 이미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hen트의 사실상 에이스는 홍현석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물론 지난 시즌까지 에이스가 타릭 티수달리인데 타릭 티수달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19골 5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드리블 능력도 갖고 있고 창의성도 갖고 있고 득점력도 갖고 있는 자원인데 이 선수가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약 7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재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영입한 선수가 옌스 하우게인데 AC 밀란과 프랑크푸르트에서 뛰었던 옌스 하우게예요. 근데 하우게가 지금 부진해요. 그러다 보니까 홍현석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홍현석은 이 기대감을 채워주고 있는 거죠. 리그 4경기에서 2골이니까. 그리고 반 하저브룩 감독이 3-4-1-2 포메이션을 주로 가동하는데 홍현석은 미드필더의 3에 위치할 수도 있고 투톱 밑에 1에 위치할 수도 있는 선수죠. 근데 3의 위치를 주로 시키다가 홍현석 선수의 득점력 또는 공격력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1의 위치에 올렸는데 여기서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톱 밑에 홍현석이 위치하고 있는데 공격이 안 풀릴 때는 밑으로 내려와서 공수 연결해주고 공격이 풀린다 싶으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득점 기회를 만들거나 골을 넣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바나조브르 감독 전술과 홍현석이 지금 궁합이 좋다. 이것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나조브르 감독이 홍현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건 그런 거예요. 데뷔전에서 데뷔골 넣었잖아요. 근데 그게 영입되고 이틀 만에 나온 경기래요. 그러다 보니까 벨기에 현지에서도 홍현석 선수를 바로 기용할 생각이었느냐? 이렇게 데뷔골을 넣을 줄 알고 있었느냐?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근데 바나조브룩 감독이 홍현석을 영입하자마자 바로 투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선택이었다. 왜냐면은 훈련을 한번 해보니까 그냥 팀에 잘 어울린다. 그리고 훈련할 때 경기 뛰는 거 보니까 경기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 재능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볼을 잡을 때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 생겼다. 그래서 바로 선발 출전시켰고 29분 만에 데뷔전에서 데뷔골 넣고. 그러니까 이건 너무 귀여운 거지. 바나조브룩 감독 입장에서는 너무 행복한 거지. 그러다 보니 매 경기 선발로 쓰고 있는 상황이고 매 경기 기대 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언론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hen트에서 평점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선수는 아마 홍현석 선수일 거예요. 좀 아쉬운 면이 있다면 홍현석 선수는 성공할 거예요. 벨기에 리그에서. 부상만 없다면 성공할 겁니다. 그런데 홍현석 선수의 성공이 hen트의 성공을 의미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hen트의 전력이 우승에 도전할 전력은 아니에요. 그리고 벨기에 리그 같은 경우에는 34라운드를 치른 다음에 상위 4팀, 그 다음 상위 4팀이 플레이오프를 치르거든요. 그래서 4위 안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인 hen트의 목표는 4위입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경쟁자들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경쟁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팀들, 엔트워프, 스탕다르 리에즈, 안더레흐트, 그리고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은 벨기에 강호들, 뭐 레번, 생질루아즈, 거기다가 hen크 이런 팀들, 뭐 스탕다르 리에즈라든가 클럽 브리에 이런 팀들은 유럽 대항전에서도 봤으니까 여러분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hen크라든가 생질루아즈 이런 팀들은
치는 강호거든요. 이 팀들은 무시할 전력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벨기에 리그 내에서도 경쟁이 매우 뜨겁습니다. 결국 헨트가 4위 안에 들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올라와야 되는 거죠. 홍현석 한 명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바나조부르크 감독도 알고 있습니다. 바나조부르크 감독이 상당히 재미난 이야기를 했는데 벨기에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는 120km다. 그리고 프랑드르 지방도로의 제한 속도는 70km다. 클럽 브레 같은 팀들은 120km를 달릴 수 있는 힘이 있다. 근데 우리는 지방도로도 달릴 힘이 부족하다. 그건 그만큼 전력이 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한 인터뷰라고 봐요. 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시작을 하면서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홍현석 선수는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헨트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다. 홍현석과 헨트가 동시에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고, 홍현석은 올 시즌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쿠팡 플레이에서 홍현석 경기를 꼭 지켜봐 주세요. 야 진짜 골 잘 넣어. 한번 봐봐. 후회 없어. 이 친구는 진짜 영리하게 축구 잘해요. 제가 이거는 논외의 얘기인데 홍현석이 이번에 골을 넣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스타TV의 종윤이에게 야 홍현석 해야지, 홍현석 한번 하자. 그러니까 종윤이가 5골 정도 넣으면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붐이 일어날 테니 5골 정도 넣을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죠. 나는 기다릴 수 없다고. 나는 기다리지 못해. 나는 2골 넣었을 때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홍현석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좀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또 홍현석 선수가 좋은 활약 펼칠 때마다 이렇게 영상 찍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